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라이프 오브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사무국장 김유선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부 끝나고 가실까봐, 특강 끝나고 가실까봐 마음이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1부도 너무 중요하고 특강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던 이 자살 유가족의 앞으로의 나오심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또 많이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주신 질문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 자살 유가족 당사자이신 분들의 당사자 운동적 성격에 대한 질문들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담자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렇게 제 바로 왼쪽부터 순서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자기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은 심소영이고요. 저는 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가신 지 올해 12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군사에서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자살 예방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서울에 일이 있어 좀 늦게 왔는데 아까 앉아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12년 동안 이제 아빠를 잃고 이제 지나온 세월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잘 안 울어요. 근데 오늘은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제가 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명수라고 합니다. 저도 미고사에서 운영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심리 상담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토크쇼에 계속 불려다니면서 저는 어머니를 잃은 지 42년이 됐고요. 제가 이때까지 이제 유가족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저만큼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마도 저만큼 오래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일상을 잘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제 이런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까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그랬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은 마음이 조금 울렁울렁 되는 것 같은 게 노래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뭐 떠오르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어떤 단어라든가 어떤 노래라든가 그리고 어떤 기억의 한 편들이 이제 지나갈 때면 조금은 마음이 슬퍼지고 그리워지고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에 처음 왔어요. 여러분들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자살예방센터 유가족으로 이름은 여선수라고 합니다. 현재 자주 모임 또 하나의 가족이랑 그래도 우크렐레 자주 모임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서 지금 현재는 숨어서 있는 척하고 있는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현재 또 자꾸 기관 이름이 바뀌면서 입에 안 붙는데 생명생존 훈련 재단에 동료지원 활동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은 참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올해 딱 6년이 됐고 추석 직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저희 집안 분위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노래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해바라기가 저희 집에 금지 멤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랑으로가 한참 인기가 많을 때 노사연을 만남과 해바라기 사랑으로가 금지곡인데 사랑으로를 거의 지겹도록 너무 언니에게 피아노를 쳐달라고 해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엄마가 안 계실 때 절대 듣지 않는 그런 노래였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너무 싱숭생숭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요. 저는 99년도에 저 30년 정도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2004년도에 그걸 알았습니다. 99년도에 제가 3월 달에 저는 이제 레전트 과정을 3년을 했는데 처음 이제 서울에서 광주 내려와서 그러니까 학교에 3년 살다가 내려와서 한 달 만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연세가 60대였는데 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거를 2004년도에 알았어요. 그 이유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더 갚으라고. 저는 따로 있었잖아요. 저한테 숨긴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하고 저도 이제 그 제 상대한테 분노하고 저한테도 책망하고 자책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길을 오게 될 거예요. 또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도 알리지 못하고 다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들 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5년 정도 됐는데 승화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아픔에서 좀 극복해내시고 같이 자살방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했고 오늘 서로 있고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는 사실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요.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 노래가 제대로 나오나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럼 만나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여기에 그 관련된 직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신 유가족도 계시고 공개 안 하신 유가족도 계시고요. 유가족이 아니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유가족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마음이 있으셔서 오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어떤 것도 꾸미지 않고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진행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릴 겁니다.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그대로 뭔가 더 붙이지 않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배우시는 시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의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드리고 저희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이 강의 내용이 올 줄 알았는데 미고사를 만드신 이유 이게 아까 목적을 알려는 주셨는데 굳이 내가 미고사라는 단체를 인터넷에 만든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운영진들이시니까 미고사 광주 지회를 만들 계획이 없으시냐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고사에 가입하는 방법 뭐 가입서를 써야 되냐, 저 인터넷 카페냐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조금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만들게 된 계기는 뭐 저는 이제 계속 자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 전에 2005년도부터는 이제 저희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왔어요. 자살 사변에 대해서 정말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숨어서 죽을 만큼 아픈데 그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설득 기법 중에 하나가 뭐 도어 인 더 페이스, 운전한 도어 인 더 페이스가 있고 푸딩 더 도어 이런 게 있는데 도어 인 더 페이스는 뭐예요? 자, 100만 원만 빌려줘. 안 되잖아요. 친구한테 빌려주면 어렵잖아요. 그냥 10,000원만 빌려주면 쉽게 빌려주거든요. 그게 이제 도어 인 더 페이스, 어려울 때 드는 거. 하나는 이거예요. 사소한 거부터 먼저 이거 하나만 도와줘. 도와주잖아요. 이것도 도와줘. 이것도 도와줘. 잘 도와주거든요. 푸딘더도 그 설득 기법을 생각을 했어요. 즉 수면 아래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이라는 익명성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용기 내서 한 발 이렇게 딱 들이는 거죠. 수면으로 한 팔 딱 올리는 거예요. 한번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 그 뒤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도움도 받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
가게 됩니다. 뭐 설득 기법은 상관없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첫 발을 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첫 발을 떼게 하는 게 미고사의 목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전남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박사과정에 있을 때 석사과정에 있는 후배도 친한 오빠인가 언니를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었는데 사람 사별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사람 사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와 같이 그 미고사 카페를 만들게 됐고 그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가입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살 생존자라는 걸 밝혀주시고 가입사를 밝혀주시면 가입을 허가해 드립니다. 단 자살 생존자가 아니고 그냥 자살 유족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가입한다 이러면 가입이 준회원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정회원 자살 사별자들에 한해서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회원은 보통 이제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이나 복지부에 계신 분들 혹은 뭐 이제 뭐 언론사 기자들 이런 분들은 준회원으로 가입해서 뭐 도움을 준다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참여 공간이라는 게시판 하나만 열려 있거든요. 거기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공간은 자살 사별자들에 한해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별자임을 밝혀주시면 가입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다음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 아시죠? 다음 들어오셔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검색을 카페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쪽을 들어와서 가입 뭐 하게 하시면 제가 이제 질문을 써놨어요. 그래서 질문에 생존자가 맞으면 그렇다 이렇게 하고 바라는 점 이렇게 쓰시면 그 보고를 제가 허락해드리고 정량을 가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 활동비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일단은 가입하시고 그래서 필요하신 정보나 뭐 격려나 지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받으시고 주시고 이런 거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자유롭게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 발이라도 수면 위로 올라오시고 그렇게 내가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첫 발을 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나를 위한 여정 그리고 도의를 기리는 건강하게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가족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그 외로 센터나 의원님께 부탁하셨던 부분들도 반드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토크콘서트 하면서 질문 드리기가 참 송구합니다. 아픈 이야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주신 것들 너무 감사하고 똑같은 질문을 또 드려야 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대다수의 우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던 것이 힘이 나는지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사람의 성향이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김정은 선생님도 이렇게 오시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실 2004년도에 어머니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이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상당히 덤덤했어요. 덤덤하게 받아들여요. 저는 이제 좀 그때 이제 다시 사별, 애도 과정을 다시 좀 거쳤어요. 가족들이 옆에 그냥 있어줬어요. 좀 불쌍하다, 힘들겠구나 이렇게 좀 토닥여 주는 것보다는 그냥 뭐 밥 먹어라 하고 잘 지냈는데 저는 어차피 2000년 결혼해서 광주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것처럼 사실 저는 이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자살 생존자 얼굴에 써있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괜히 이제 아픈 사람 취급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수레 끌고 가면 도와주잖아요. 그런 모습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원래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대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손 한 번 잡아주면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제 이제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해줬던 게 저를 안아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뭐 할아버지에 대한 그림도 있지만 그런 부분 말이 필요 없고 나를 뭐 아픈 사람 뭐 그렇게 좀 약한 사람 이렇게 취급할 수 아니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편하실 때를 해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힘이 됐던 거 오히려 저는 좀 제가 딱 그때가 37살 때였거든요. 그때 나이가 굉장히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거나 혹은 너무 평안하게 나이가 많이 든 상태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주변의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극단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나이가 굉장히 애매하게 풍파를 겪는 나이인 것 같아요. 주변에 부모님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서는 직접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행히 거의 다 모르는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도 됐고 우선 사고가 바로 나고 나서는 제가 경찰 조사를 굉장히 강조롭게 받았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고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뭐 슬프다, 충격이다 이런 것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고 그냥 멍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계속 받다 보면 시간 관계라든지 자꾸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든요. 정말 그 조사받고 정말 몰랐거든요. 이거 내가 죄를 안 지어도 지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냥 정신이 없고 나중에는 빈소를 갑자기 일어난 얘기가 저랑 아버지만 먼저 빈소를 차리고 있는데 검안소리 들고 경찰분이 오셨어요. 저는 그때 미안해서 왔나 보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수사 기법 중에 하나래요. 보험사기 가족보험사 수사할 때 그걸 한다고 나서 확인한 거죠. 어떤 상태가. 그래서 그냥 너무 정신없고 남 눈치를 좀 많이 봤다고 하고요. 가족들은 좀 자기 슬픔에 서로 존중을 주려고 하거든요. 네가 더 슬프네, 내가 더 슬프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은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친구들이 이 애매한 친구들이 밥을 그렇게 많이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진짜 하기도 힘들지만 어떤 저랑 다른 종류라도 사과를 겪은 친구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밥을 먹여요. 아니면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청소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이고 가끔씩 너무 힘들고 제가 연락도 안 받고 그러면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친구가 카카오 캐시로 10,000원을 써요. 현금을 갑자기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어떤 생활적인 신호를 계속 옆에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주변에서 어떤 그런 필요한 게 뭐가 더 있을 거냐 물어보면 말로 못하겠으면 그냥 밥을 줘라 사주면 더 좋고 이런 얘기 하는데 우스갯소리 같아서 실제로 정말 의식주의에서 오게 도움이 안정적인 정을 시작한 행동이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8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81년도에는 자살의 지휘자를 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우울증을 앓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살 시도도 한 적은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은 뭐 암묵적으로는 어머니가 자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도 그 오랫동안 이제 우울증이나 뭐 자살 시도나 이런 경험이 있어도 결국은 자살로 돌아가셨을 때는 뭐 충격이었지만 실제로 그 우울증, 오랜 우울증에서 놓여놨다라는 생각, 그래서 안도감이 사실은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대학 1학년이었으니까 좀 어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게 이제 먼저였고 실제로는 아무한테도 뭐 친구나 혹은 뭐 이웃이나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거를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말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한 20년 동안은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 자살이 이제 개인의 문제로 보통은 이제 더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을 훨씬 많이 했던 것 같고 20년 동안 그냥 뭐 삶을 사느라고 뭐 정신없이 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 유족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저도 그때 이제 애도 과정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도움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물론 가족이 있죠. 가족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버티기가 어려웠을 거고 저는 이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담 동료들이나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유족을 만나면서 유족과 이제 자조 모임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족들 그리고 제가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일종의 커밍아웃이죠. 그러니까 뉴스나 이제 인터뷰나 이제 이런 거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가 훨씬 더 많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이 훨씬 나아진 거는 이제 커밍아웃을 한 이후부터 훨씬 나아졌던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준다는 입장보다는 뭔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알게 되니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면서 나누게 되면서 훨씬 더 마음이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그 산에서 하루 전날 산에 올라가셔서 운동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새벽이 돼도 이제 정신이 너무 멀쩡하셔가지고 음약과 술을 같이 드셨는데 멀쩡하셔서 이제 구급 때 119에 이제 문자를 아버지가 보내셨던 거 그래서 병원에 실려 오셨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제 아침에 병원에 전화를 받고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그날 오후 한 6시 반경에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슴이 아픈 게 아빠가 가장 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어떤 그 응급의학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주는 게 그 그라모선이랑 농약을 농약으로 운동자살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자살이라는 사인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자살이라는 사인을 밝히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 같고 겉으로는 뭐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수근수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밝히지 못하고 그냥 사고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얘기가 돼서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 때는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감당해야 되는 슬픔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서로 이제 울지 않으려고 슬픔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가족끼리 서로 눈치를 보고 아빠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를 않는 함부의 시간들이 꽤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울게 되면 우리 엄마도 힘들어지고 내 동생도 힘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제가 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저를 굉장히 잘 이렇게 제가 교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어떤 단체보다 이제 교회에서 주로 활동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제가 봉사했던 부서의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항상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항상 잘 지내냐 요즘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또 봉사했던 어떤 부서의 목사님은 제가 힘들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런 일 겪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매주마다 이제 보고서를 제가 좀 큰 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맨날 이제 내려갔는데 한 번도 저한테 너 요즘은 괜찮니?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아서 굉장히 제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 내가 교회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도 굉장히 바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유가족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반응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 얘기를 유가족이 할 때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하거든요. 이 얘기를 내가 해도 될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비난받지는 않을까? 나를 가요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사실을 꺼내거든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 건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응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반응을 못 해주는 부분들에서 유가족은 또다시 상처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의 간격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청주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시고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듣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알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짧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뭘 알아갔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광주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살 예방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할 때 이게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렇지만 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잘 들어요.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가 오라고 강요하신 분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스스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유가족의 얘기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광주 지역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고 또 함께 제가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저는 위로를 받는다 이런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최근에 제가 경험한 어떤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12년이 됐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되신 유가족분들이 물어봐요. 12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나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은 괜찮아집니다. 부스부스 올라오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슬프더라고요. 여전히 아프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자살 예방 교육을 받는데 이제 교육 담당자에게 제가 자살 유가족임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시는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 반응에 굉장히 멈칫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 교육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멈칫하면서 내가 괜히 얘기했나? 내가 나를 불쌍하게 저 사람이 보는 건 아닐까? 나를 가엾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끝나고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시켜놓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여러분도 만약에 누군가 내가 자살 유가족이다라는 걸 밝혔을 때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 주시겠어요? 놀라시겠어요? 놀라지 않잖아요.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자살 유가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그 놀란 반응에 유가족들은 멈칫하고 내가 괜히 얘기했나?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자살 말 그대로 자살을 말할 수 있는 죽음으로 또 유가족들의 힘듦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광주가 제가 처음이어서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리고 이제 듣기로는 광주가 자살 예방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고 있고 원스톱 시스템도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발전하는 어떠한 일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관심과 용기가 또 첫걸음, 두 번째 걸음이 되어서 함께 연대해서 나가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예술계 종사에서 그런지 몰라도 자살사고가에 대한 남이 자살사고에 대한 경험을 가까이서 좀 어릴 때부터 겪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건 외에도 놀랐던 게 집에서 자살사고가 일어나면 끊어지는 인연도 많지만 저는 생생된 인연도 굉장히 있거든요. 자살예방센터 오기 이전에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이 소식만 듣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 자살해서 그걸 아니까 멀리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몰랐지만 사실은 자살 유가족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저는 3사람 이상 더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부 말을 안 했던 분이 여러분 주변에 일정 비율 이상은 통계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자살 유가족이 있다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카테고리에서 수많은 자살 유가족이 저는 어쩔 수 없이 다 알려졌거든요. 바로 수많은 자살 유가족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희 지인으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살 예방 문제에 갈 생각도 없었지만 좀 움직여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그 영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변에 잘 살펴보시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에 그냥 한 번쯤 귀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고 좀 짚어보는 정도는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아까 우리 생존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정말 죽을 수 있을 만큼 아픈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버텨내고 살아내고 있다.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강한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분들이. 그러지 않고서는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뭐 A랑 헤어졌거나 학교 성적이 낮아졌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상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살률이 우울증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20, 30배 더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이 8배거든요.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고 조금만 힘을 얹어주시고 한 번 안아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신다면 이 사회에서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큰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실 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해 주시는 동안 이렇게 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어디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119에 전화를 하라는 거냐 라고 연락이 와서 지금 여기 센터에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까요? 예, 유가족 팀장님 계신데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는지 연락을 드리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얼마 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자조 모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쭉 나오셔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광주시 자살 예방센터 유가족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고가 나면 저희가 오늘 아마 이따 나가실 때 가방 하나 드릴 거예요. 거기에 리플렛에 저희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이건 24시간 저희가 365일 다 통할 수 있는 전화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에게 좀 서비스를 원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유가족이 되시면 제일 먼저 경찰 조사를 받더라고요. 조사 받을 때 아마 경찰분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저희 센터를 불러가지고 유족들을 뵙게 하고 저희 센터 서비스를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지금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유입이 돼서 그 서비스들을 받고 계시고요. 자조 모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조금 처음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 이제 5, 6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면 조금 마음이 초반에 이렇게 굉장히 충격 상태에서 벗어날 때쯤 많이들 자조 모임에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유족들과 자신의 감정들 이렇게 공감 나눔하시면서 많이 좀 치유받고 일상으로 회복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오시면 또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아까 우리 김종호 교수님께서 이미 좀 안내를 드리셨을 건데, 우선 우리가 심리정서 애도상담 이거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스톱 그 경제적 서비스를 해가지고 초창기에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뭐 채무 때문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빚 문제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법률행정 서비스 저희가 법무사 연계해서 그런 그 경제적 지원들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청소 서비스라든지 일시주거라 해서 이렇게 집안에서 그런 사건을 목격을 하거나 정말 화장실에서 그래서 화장실도 못 들어가고 그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시주거 서비스를 해서 이제 호텔에서 한 10일이나 이렇게 좀 거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마치고 거기에서 좀 많이 회복들을 하시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학자녀가 있으면 학자금 지원을 해드리고 또 사무행정 서비스를 해가지고 사무행정에 우리가 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고 언제까지? 평생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저희 그래서 유족 자조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초창기에 저희가 서비스를 안내를 드려도 너무 힘드시면은 저희가 전화 오는 곳조차 우리가 전화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많이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는 이제 조금 장례 끝나고 그때쯤부터 이제 힘듦이 찾아오셔가지고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신가 봐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셔서 자살 시도를 하셨고 병원에 계신데요. 그런데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뭐 집을 팔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을 주셨고, 그 질문 사실 김종호 교수님한테 주시긴 했는데 자살예방센터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조금 더 설명 추가로 이제 말씀하신 분이 저희 조선대학교 병원 안에 보면 자살 시도자의 경우에 병원 치료나 혹은 상담 지원 이런 것들 그분이 조선대 입원해 계세요. 네, 거기에 지금 자살 시도자 사후 지원 센터가 있어요. 광주 지역에 이제 조대병원이 있고 전대병원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있고, 거기서 이제 치료비라든가 필요하면 이제 법적이거나 그런 변호사 이런 부분들, 무료 변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안내하거나 연계해주는 그 정도는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의원님께 온 편지를 읽을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읽으면, 병원에 가도 2, 3분 상담받고 약 주면 그만입니다. 실질적 정신적 상담이 안 되고 약 타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약 처방도 되지만 상담도 충분히 잘 되는 시스템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영업을 하고 이익을 내야 하는 부분인 건 이해하지만 심리적 상담과 약 복용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의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는 부분은 알지만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곳을 찾아가면 비용이 적지 않이 부담되어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사회적 동의와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고,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분들 한 말씀씩 듣고 아까 손 드셨던 분 이야기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쨌든 간에 같은 사람, 그렇죠? 같은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주는 전남을 끼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노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일로 인해서 얼마나 노인복지가 엉망진창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그 이후로 개선이 많이 된 걸 봤어요. 방금 사후 시도자 이것도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노인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닌데 앞으로 노인은 저희의 미래는 노인이에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살 유가족이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IFOP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고 올해는 이제 세 군데에서 이런 이제 토크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이거를 확장시키고 또한 이제 유가족이 유가족을 돕는 것을 넘어서 유가족 전체가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 집 건너 하나 다 유가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가족 전체의 어떤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함께 같이 연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살 유가족이 된 이후에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유가족이 된 이후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이야기들을 주변에 퍼뜨려 주시고 유가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분이 되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브로셔도 드렸고 순서지도 드렸잖아요. 사진 찍으셔서 SNS에 공유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데를 다녀왔어.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음을 표명할 거예요. 내 친구의 이야기라고 하고 내 친구의 아이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다 자기들 얘기거든요. 그때 뭐 들었어 물어볼 거고 어디로 연결해야 돼 물어볼 겁니다. 다 SNS 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유가족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